Why don't you just shut up? 안녕하십니까. 옵시디언 교육팀 김지명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커트 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커트한 모발에 칼라를 넣을 건데 요즘 현재 트렌드 자체가 칼라가 어두워졌다가 점차적으로 밝아져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한테 어떤 컬러가 가장 좋을까 또는 봄철이기 때문에 좀 더 화사하게 보이고 싶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 컬러를 밝게 하자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모발 손상이 된다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컬러 자체가 밝아지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반사빛의 느낌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테크닉을 재현하면서 고객의 이미지에 맞게끔 또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분의 고객 모발을 염색하기 전에 잠깐 보시면은요. 두피 쪽에 지금 약 3개월 전에 염색을 하신 결과시고요. 그래서 3cm는 모발이 지금 버지네어예요. 그래서 레벨로 저희가 잠깐 보시면 한 4레벨의 모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cm를 나머지 있는 대체는 기존에 황갈색 컬러라고 있었는데 워낙 모발이 손상도 있기 때문에 퇴색도가 많고요. 지금 기원부 자체에서는 거의 7레벨의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이렇게 신생모를 맞추는 게 아니라 기원부까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컬러를 재현하자면 똑같은 컬러도 좋지만 봄이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초콜릿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오렌지 초콜릿 색상으로 제가 연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고객분 모발은 제가 보여드린 것 같고요. 테크닉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컬러가 아니라 보여주는 컬러가 아니라 안에서 보여주는 테크닉으로 저희가 재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 두상이 보시는 것처럼 저보다는 훨씬 작으시죠? 예, 작기 때문에 얼굴 라인에 페이스 라인 부분에 통해서 전체적으로 라인 차지를 한 5cm 정도 간격을 잡아서 제가 먼저 섹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장님들이 가장 또 미용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컬러가 어두우신 고객들한테 좀 더 밝게 하고 싶은데 컬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체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컬러에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염료에 있는 색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모발색을 제거를 한다 그러면 탈색이라는 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객은 탈색은 모발이 손상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많이 안 하시죠. 그다음에 저는 전체적으로 컬러를 바꾸는 것보다는 염색 위주에 있는 컬러로 가장 밝은 색으로 포인트를 놓는다면 흑과 백의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컬러 체인지를 쉽고 용이하게 또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과거에 다 이렇게 브릿지 하시고 메쉬 하시고 스카치 하시고 또 유빙 하시고 가닥가닥 많이 하셨지만은 고객의 느낌이 어느 정도 위빙이라는 자체는 테크닉에서 가닥가닥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은 퍼짐성이 가장 좋습니다. 퍼짐성이 좋기 때문에 모발 숱이 없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반대적으로 숱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모발 숱 많은 게 전혀 싫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좀 더 차분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위빙보다는 선을 가질 수 있는 면인 슬라이싱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전체적으로 모발을 보시면 두상은 작으시지만은 모질 자체가 굵고요. 또 하나는 숱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빙보다는 선의 느낌에서 차분한 느낌을 주는 테크닉으로 슬라이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배합이 들어가는데 보통 테크닉을 하실 때 원장님 테크닉 하시고 다 나온 다음에 베이스 또 맞추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넣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시고요. 두 번째는 뿌리 쪽이 어둡기 때문에 기연부하고 같이 색상을 맞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보통 이것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테크닉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두피 쪽에 색상을 맞추면서 기연부까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이란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쉬운 방법을 제안하기 때문에 보다 고객분들한테 테크닉으로서 염색에 또는 다양한 매뉴얼을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염색은 지금 제가 하는 컬러는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우선 베이스는 컬러는 초콜릿 오렌지를 제가 해드린다는 것처럼 우선 색상의 컬러는 구레발과 7번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오렌지 컬러로 제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좀 더 상반되게 이 색상은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는 흑색이 컬러이기 때문에 약간 보랏빛의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색상이 어두우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두운 보라가 나오겠지만은 베이스가 밝기 때문에 약간 적색의 느낌의 보라를 연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색상은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하실 때 앞에 보시면 저울이 보이시는데요. 저울 하실 때 어떤 원장님들 이거 저울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귀찮아하시고요. 그렇지만은 고객분보다 여러분들이 염색을 잘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울을 사용해서 정말 이 고객한테 정말 정확하게 일제의 양과 이제의 비율을 동궁둥하게 맞춰 주셔야지만이 염색이 유지력이라든지 지속력을 오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저울을 사용하시면 좋은 점이 있으시죠? 약을 적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적게 사용하시면 아끼시는 면에서 좋으시죠? 자, 일제에 제가 한 30g의 양을 땄고요. 자, 이제 산화제의 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정량으로 저는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일제와 이제를 믹스해서 포인트 컬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염색을 하실 때 염색을 어떻게 보면 커트하시고 염색 고객분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저는 요즘 사롱에 많이 다니면서 가장 의문스러운 게 컬러 고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펌이야 어느 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지만은 컬러 자체를 좀 더 매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이 테크닉을 보시면서도 고객분들한테 바로 하고 싶다라는 거 또는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롱의 하나의 매뉴얼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보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은 저는 이제는 좀 차별화를 하십시오. 기존에는 그냥 발랐지만은 이제는 고객의 이미지에 맞게끔 하나의 포인트를 두시면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포인트가 들어갈 건데요. 보통 저희가 슬라이싱 하시면 그냥 사선도 있으실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또는 직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객이 모발이 길다는 자체는요, 스타일을 다양하게 연출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뒤쪽으로 묶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여름이 좀 다가오시면 더우시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업스타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선을 둘 때는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똑같은 방향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분한테는 사선도 아니고 직선도 아니고 방사선 라인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을 어느 방향을 하셔도 똑같은 라인을 형성할 수 있고요. 또는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뒷모발을 모았을 때 좀 더 길어보는 효과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베이스가 제가 기존에는 염색을 한 결과는 한 7레벨 정도 나오실 것 같고요. 포인트에 들어갈 때는 보통 3레벨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베이스가 밝고 포인트가 어두울 때 어느 정도의 색상을 잡는 게 가장 좋습니까? 자, 어두운 거는 보통 원장님들 두렵기 때문에 작게 잡는 경우가 많으세요. 작게 잡으신다면 이 색상의 느낌에서 어두운 색상은 수축이라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1cm를 하시더라도 보여주는 각도는 거의 0.5cm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컬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컬러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꼭 밝은 색의 1cm는 어두운 색의 1.5cm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제가 1cm를 남겨두신다면 포인트는 1.5cm를 하시면 정확하게 컬러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두운 색상이기 때문에 1.5cm 정도의 라인을 잡아서 호일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기 때문에 브러쉬 바르실 때 뭐 당연하게 눕혀서 바르시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안에 들어있는 모발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브러쉬 하실 때 세워서 바르시면 안에까지 꼼꼼하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원장님들 체크를 안 하셔도 상관없으시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세워서 나중에는 한 번씩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호일을 항상 하실 때 섹션을 나누실 때는 버리면 안 되는 거, 꼭 방사선이라는 거. 그래서 탑을 기준해서 방사선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5cm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다라고 느끼신다면 두 개를 나눠서 도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폭을 이렇게 잡았지만은 너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게 있지만은 탑 부분을 보시면 모발이 위에서 퍼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발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라인에도 끝에 쪽으로만 살짝씩 컬러 뉘앙스가 보인다는 거. 그래서 고객분들이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만들거나 또는 드라이 하실 때 또는 올림머리 했을 때 역시 가장 포인트의 색상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을 이어서 하나, 둘, 세 개 정도 들어가시면 네프 포인트 긴점에서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포인트가 들어가실 때 한 여러 가지 들어가시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게 5개에서 6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두상이 약간 넓으신 분들은 8개까지 들어가는데 10개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포인트가 깨끗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적게 하시면서 깨끗한 느낌의 연출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똑같이 처음에 했던 방법처럼 눕혀서 바르시고 세워서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똑같이 있는 분들, 굳이 컬러를 하기 싫어하신 분들, 그렇지만은 조그만 변화해서 바꾸기 원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컬러보다는 이렇게 안에서 포인트를 주시기 때문에 거의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고객들한테 편하게 또 컬러를 또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인트 컬러는 어둡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두피에 있는 색상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요즘 연예인들 컬러를 많이 또 이야기하신 분들이 또 많으시죠. 그래서 전화 오시면 이효리 컬러를 하고 싶습니다. 또는 송윤아의 컬러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이 종종 좀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컬러를 했을 때 그 고객의 이미지에 맞게끔 컬러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컬러의 지속력이라든지 또는 컬러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만이 고객들한테 변함없이 또는 처음과 끝이 똑같이 균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또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컬러를 제가 9번 색상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끝에 있는 컬러가 밝아져 있기 때문에 9번하고 7번에 있는 컬러를 혼합해서 제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자, 보통 두 가지 컬러를 섞으실 때 산화제를 섞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색상을 균일하게 표현하실 때는 약재를 같이 섞어서 일제끼리 먼저 섞으신 다음에 이제를 섞으셔야지 얼룩 없이 균일한 또 컬러의 선명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다라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이 혼합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진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이제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옵시디안 프라임 제품 같은 경우는 7레벨 이상은 1:2 비율이기 때문에 일제가 10g 들어가셨다면 이제는 20g, 그래서 1:2 비율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피에 지금 기염부는 이미 밝아져 있기 때문에 미리 터치를 하시게 되면 모발이 염색에 의해서 컬러가 나오는 것보다는 손상무에 다시 또 시간을 더 많이 연장하기 때문에 손상이 많이 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cm 있는 부분만 먼저 처음 도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꼭 주의사항, 두피 끝까지 가깝게 도포로 하시게 되면 두피에 있는 미열로 하여금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두피에서 한 0.5cm 정도만 띄워놓은 상태에서 도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앞뒤로 꼼꼼하게 보통 염색은 어떤 분들은 위에서 도포하십니까? 밑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라는 분들이 답은 솔직히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내가 가장 편안한 방법. 예를 들어서 핀셋을 제가 위에서부터 도포하는 이유는 핀셋을 꼽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의해서 더욱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단지 잘못하신 점은 약액을 조종하시면서 윗부분부터 하시게 되면 시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양을 적게 바르시는 거, 또는 밑부분은 늦게 바르기 때문에 양을 기존에 위에 있는 부분보다는 좀 더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염색을 하실 때 두피 쪽이 너무 건강하시면 뭐 마사지를 하신다거나 또는 선을 터치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으시는데요. 그 방법을 안 하시는 방법 하나 중에서는 뭐냐면, 보통 섹션을 잡으실 때 많이 잡으시면 당연하게 약이 골고루 들어가기 위해서 손으로 마사지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약이란 자체는 연모제라는 거는 하나의 알칼리 제품이기 때문에 손이 닿는 순간에 알칼리로 큐티클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손에 마찰이 해서 큐티클은 더욱더 손상시킬 수 있는 거고요. 염색이 잘 나온다는 것보다는 손상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염색하실 때 가급적이면 터치를 적게 하신다는 거. 그래야지만 건강한 모발도 유지되고 컬러도 그만큼 선명하게 또 연출할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은 위쪽은 다 도포가 됐고요. 자, 밑에 있는 부분 쪽으로 제가 호일 작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도포를 중간중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피에 약액을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빗질하시게 되면 잘못하다가 밝아져 있는 부분까지 약액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원장님도 염색하고 난 다음에 이게 띠가 형성 많이 되시죠. 그거는 빗질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띠가 생기고 안 생기고의 차이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빗질은 거의 브러쉬로만 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두피는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거의 0.5cm 남겨놓고 거의 2.5cm 정도의 컬러만 도포한 상태이시고요. 이 상태에서 보통 20분 정도의 자연 방치를 두신 다음에 염색이 기본적으로는 30에서 35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20분 후에 끝에는 10분, 그래서 총 뿌리 쪽은 신생모는 시간 타임 똑같이 30에서 3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 기원부 쪽은 이미 밝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6%의 과산화 수소를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들어가겠지만은 원장님들이 3%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바르셔도 관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에는 이 색상이 나온 다음에 체크한 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염색을 도포하고 난 다음에 자연 방치 지금 20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이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 쪽의 염색이 중간 부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우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요. 뿌리에서 가깝게 약액을 걷어내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컬러가 거의 균이 난 상태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컬러는 거의 20분 안에 컬러가 다 나온 상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바르지 않는 부분, 그래서 두피에서 끝까지 제 도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염색하게 되면 끝에가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분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르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래서 끝에 손상됐으면 약액이 묻었을 때 너무 데미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간단한 물 스프레이 뿌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난 경우는 뭐 하시는 것처럼 중성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약액 자체를 파워를 약하게 하는 거는 당연하게 물이 하는 역할이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끝에 있는 컬러가 퇴색이 됐기 때문에 균일성 있게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모발 한 가닥이 똑같이 손상된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건강하고 어느 부분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규칙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손상되어 있는 부분만 더 많이
붙여지기 때문에 보통 컬러를 했을 때 얼룩질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염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컬러에 있는 색을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물 분무보다는 그냥 컬러 약재로 또는 산화제 퍼센트를 좀 낮춰서 재도포를 해주시는 게 컬러에서도 좋고 모발에서도 가장 좋을 수 있는 면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은 자연 방치를 하는 상태인데요. 염색을 할 때 멋내기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나는 경우도 종종 계시죠. 뭐 빨리 고객이 저는 빨리빨리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컬러색을 밝게 해서 밝은 연모제를 선택을 해서 시간으로 나눠서 염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제가 지금 현재 회사에 종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으로 나눠서 염색 컬러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염색이란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나는 게 정확하게 30에서 35분이라는 화학적인 작용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컬러가 완벽하게 흡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균일도 있게끔 또는 유지력을 좀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염색을 하는데 뭐 10분만 놔뒀다 그러면 당연하게 컬러 나왔겠죠. 근데 그 컬러가 나온 게 아니라 일제가 아니라 이제 가지고 있는 과산화수소에 의해서 멜라닌을 파괴했기 때문에 염색은 이루어진 거고요. 일제 가지고 있는 반사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어디로 올라갈까요? 샴푸하시면서 그냥 물로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염색을 할 때 오래 놔두는 것도 좋지 않지만은 정확하게 멋내기는 30에서 35분. 세치 커버는 몇 분 정도 놔두시죠? 세치 커버 같은 경우는 보통 좀 오래 놔두시죠. 왜 오래 놔두십니까? 염색이 안 먹어서요. 또는 모발이 하얘니까요. 하얗다는 거는 멜라닌 색소가 없는 거고요.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옆에 있는 굵은 모발보다는 흰머리가 더 굵은 면을 좀 볼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새치라고도 하기도 하고 흰 머리라고도 하긴 하지만은 이런 모발들은 큐티클이 가장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큐티클은 보통 평균적으로 6장에서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새치에 있는 모발의 큐티클은 그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큐티클이 두껍기 때문에 염색 시간이 들어갈 때 그만큼 열려져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멋내기보다는 한 10분 정도 더 연장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응용 방법으로 염색 그래도 안 들어갑니다. 이때 열 처리가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열 처리보다는 저는 랩핑 처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랩핑 처리하는 거는 연모제 일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알칼리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이 알칼리에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가 하는 역할은 빨리 문을 열어주는 것, 즉 큐티클을 빨리 열어주기 때문에 색상이 그만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침투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염색을 그냥 놔두면 이게 휘발하기 때문에 공중으로 빨리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랩 처리하게 되면 그 암모니아를 모발에 날아가지 않게끔 모발을 좀 더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게끔 놔두기 때문에 염색을 하실 때 좀 더 흰머리가 정확하게 더 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 계속 놔두시는 것보다는 모발에 있는 큐티클을 열려줄 수 있는 힘은 가장 좋은 시간이 10에서 15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만 놔두시고 벗긴 상태에서 자연 방치를 해주셔야지만이 색이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원장님들 비닐캡도 많이 하시고 또는 열 처리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은 이거 왜 합니까? 라고 밑에 있는 스텝이 물어보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연모제 가지고 있는 아모니아 성질을 이용해서 빨리 큐티클을 열려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염색할 때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랩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단지 멋내기가 아니라 흰머리였을 때. 그래서 그것만 또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분은 지금 끝까지 거의 도포가 한 상태이시고요. 그래서 밑부분까지 호일에 쌓여 있는 옆부분 포인트까지 다 도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현재 뭐 아까 시술을 다 보셨고요. 시술 단계에서 시간이 10분이 경과 후에 샴푸와 컨디셔너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컬러가 제가 처음에 했던 컬러 자체가 초콜릿 올레 색상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두피에서 끝까지 일륜적인 색상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테크닉을 넣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보시면 살짝씩 어두운 색상이 보이실 거고요. 그 라인을 따라서 제가 뒤쪽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포인트한 색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의 가장 관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올림머리 나중에 들어갈 때거나 또는 뭐 양쪽으로 핀을 찌르거나 했을 때 좀 더 컬러에 어떻게 보면 대비인 대조로 보이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고객이 봤을 때 밋밋한 게 아니라 포인트적으로 남기기 때문에 훨씬 더 한국인 분들이 거의 많이 좋아하시는 게 얼굴이 좀 더 작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어두운 색상이 들어가면서도 좀 더 얼굴에 입체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이 컬러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여러분들이 사롱에서 기존에 틀을 깨고 싶으시다면 테크닉으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변화를 시키신다면 사롱에 맞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옵시디안 교육팀 김지명이었습니다. Why don't you just shut up?